안녕하십니까. 햇빛700 평창 군정방송입니다. 최근 내린 집중호우로 평창 관내 농경지 침수와 산사태 등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강우량에 비해 피해 규모가 크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지난 2006년 집중호우 피해 이후 추진한 항구복구가 효력을 발휘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평창에서 전해드리는 햇빛700 평창 군정방송 시작하겠습니다. Touch the sky. 평창. 봉평중학교가 배드민턴부 창단식을 갖고 본격적인 배드민턴 꿈나무 육성에 나섰습니다. 지난 15일 봉평중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창단식에는 평창군 기관단체장과 학부모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이번에 창단한 봉평중학교 배드민턴부는 현재 중학교 2학년 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앞으로 선수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창단식과 함께 강원도교육청과 평창교육지원청의 훈련지원금 전달식이 이어졌으며 봉평 배드민턴 꿈나무 후원회에서는 후원금으로 2천만 원을 쾌척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대화면 실리에 자리 잡은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 연구원이 평창 지역 학생들의 방과 후 학교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적극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평창군은 방과 후 학교 운영을 서울대학교와 연계해 운영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가 지난 19일 평창군청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대 그린바이오 연구원 관계자와 평창교육발전 자문위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대 우수 학생을 활용한 방과 후 학교 운영 사업 설명회를 갖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이번 사업이 활성화되면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교육 격차 해소와 강원도 역점 시책인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사업에도 큰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2013년도 상반기 농산물 명예감시원 교육이 지난 17일 평창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렸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평창사무소 주관으로 열린 이번 교육에는 농산물 명예감시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관련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이날 교육에서는 쇠고기 이력제와 양곡 표시 제도 등 원산지 표시 여부 감시 요령에 대한 집중 교육이 펼쳐졌습니다. 평창군이 다문화 가정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18일 평창농업기술센터에서는 관내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 중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소형 농기계 사용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이와 함께 관리기와 운반차 등의 주행형 농기계 안전사용 요령 교육도 마련됐습니다. 다문화 가정 여성의 안전한 농기계 사용을 위한 이번 교육으로 농촌의 노동력 부족 해소는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평창군이 평창 지역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자살 예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17일 박림보건지소 장광호 정신과 전문의가 평창중학교와 개촌중학교를 찾아 자살의 징후관리 예방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최근 청소년 자살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어 청소년 자살 고위험군을 발견하고 조기 개입을 통해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한국 배구 꿈나무들의 한마당 축제인 제47회 대통령배 전국남녀 중고배구 대회가 지난 19일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평창에서 열렸습니다. 현장에 강민지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제47회 대통령배 전국 남녀 중고배구 대회에 화려한 막이 올랐습니다. 이번 대회를 위해 전국 48개 중고등학교 배구팀이 평창을 찾았습니다. 지난 19일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리고 있는 대회에는 한국의 배구 꿈나무들이 모여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겨뤘습니다. 제47회 대통령배 전국 남녀 중고 배구대회를 우리 평창군이 작년에 유치를 해서 올해 7월 19일부터 25일까지 전국에서 48개미 우리 평창을 찾아주셔서 경기를 하게 됐습니다. 지난 19일 평창국민체육센터에서 이번 대회의 개회식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개회식에는 대회에 참가하는 600여 명의 선수들이 모여 경기에 전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19일부터 나흘간 각 부별 예선전을 마치고 23일부터 이틀간 결선 경기를 거쳐 25일 결승전 경기가 차례로 치러지게 됩니다. 특히 이번에는 대회 사상 가장 많은 팀이 참가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대회를 나갔었는데요. 평창은 산도 많아가지고요. 공기도 좋고 그래서 더 시원하고 운동하기 적합한 장소인 것 같아요. 이번 배구 대회는 평창 관내 3곳에서 분산 개최됐습니다. 평창국민체육센터에서 남고부 경기가, 대화문화체육관에서는 여중부와 여고부 경기가 진행됐고 진부초등학교 체육관에서는 남중부의 경기가 열렸습니다. 대회를 위해 많은 선수와 학부모들이 평창을 찾아 지역 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대회에는 선수 600명을 포함해서 약 1,200여 명의 인원이 일주일 동안 우리 군에 머무르면서 숙박 및 식비를 향해서 경제 효과는 약 1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평창은 서늘한 여름 기후와 적극적인 스포츠 마케팅으로 전주훈련장은 물론 각종 스포츠 대회에 적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2018 동계올림픽을 앞둔 평창에서 이번 배구 대회와 같은 전국 규모의 대회 유치는 평창 군민들의 응원 열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해피칠백 강민지입니다. 평창의 명소를 소개해드리는 보물상자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가산 이효석 선생의 생애와 문학 세계를 엿볼 수 있는 봉평면 이효석 문학관에 다녀왔습니다. 가산 이효석 선생의 고향이자 그의 대표작인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의 주 무대인 봉평에 자리 잡은 이효석 문학관입니다. 이효석 문학관은 우리나라 현대 단편문학의 태두이신 가산 이효석 선생님의 작품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문학관의 컨셉은 선생님이 살아생전에 가장 행복했던 평양 푸른 집의 그 붉은 벽돌, 담쟁이 모습을 연상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문학관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이효석 문학관은 그의 다변적인 문학 세계를 시대의 흐름에 맞춰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이효석 선생의 생애를 살펴보면 그가 유년 시절을 보낸 평창에서의 기억이 어떻게 작품 속에 녹아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태어나신 건 여기서 태어나셨지만 사실 학교는 초등학교는 평창, 여기서 100리 떨어져 있는 평창 국립보통학교를 나오셨거든요. 여기서 매일 걸어 다닐 수는 없고 하숙을 했는데 그 하숙하면서 주말이든 또는 방학 때 이 100리를 오고 갔던 그 여정, 그 학교 등굣길, 이 길들이 이효석 선생님의 어쩌면 전원적이고 서정적인 고향을 그리워하는 작품들을 남기게 된 하나의 요인이 됩니다. 메밀꽃밭이 있고요. 봉평 장터가 있고 대화장이 있고 그리고 나귀들이 이 장에서 저 장으로 가는 여울목과 노루목재를 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1936년도에 쓰여진 메밀꽃 필 무렵은 작품 속에서 그대로 녹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선생님은 그 유년기 시절의 기억들을 시간을 뛰어넘어 나이 30 되던 해에 평양에서 고향을 상기하면서 그런 소설들을 아름답게 쓰셨죠. 이효석 선생은 고향을 떠난 상실감을 작품을 통해 극복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효석 선생은 고향 작가, 전원 작가라는 수식어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효석 선생님이 평창에 대한 기억으로 우리가 작품으로 생각해 본다면 약 3가지를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서 3부작이라고 부르는데 맨 처음에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현대문학의 백미인 메밀꽃 필 무렵. 이제 그것은 봉평에 관련된 장돌뱅이들의 애환을 그리고 있죠. 두 번째 작품으로는 개설구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효석 선생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졸업 즈음에 봉평을 떠나 다른 면으로 이사를 갑니다. 진부면이에요. 그 진부면의 면장에 관련된 그 한 집안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협이라는 작품이 또 나오는데요. 이 산협은
또 이 봉평 남한동 이효 선생님이 이 남한동에서 태어나셨거든요. 이 남한동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그 당시 때 관습이라든지 생활상 같은 것들을 그대로 사실 그대로를 그 산엽 작품 속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효석 선생은 신미주의자로 섬세한 감각을 소유한 모더니스트였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의 성격과 취향을 가장 잘 반영한 지필실의 모습도 복원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1934년도에 평양으로 이사 내려와서 두 번째 이사한 푸른 창전동에 있는 푸른 집, 그 거실 전경입니다. 1880년대 나왔던 야마 피아노고요. 1900년대 초에 나온 추금기, 그리고 추금기 위에는 모차르트, 쇼팽 이런 피아노 연주곡이 들려지고 있고, 이효 선생은 여기에서 400자 원고지 거기다가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고향을 그리게 되죠. 이 공간이 이효석 선생님이 살아생전에 가장 단아하고 행복한 시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학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효석 선생의 생가를 복원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 가산 이효 선생님의 그 생가입니다. 물론 생가 그 자리는 아니고요. 2007년도에 이쪽으로 옮겨서 복원을 하게 됐습니다. 보시다시피 초가집으로 돼 있죠. 1910년대 초반으로 생각하시면 다 우리나라는 다 초가집이잖아요. 그리고 이희우 씨, 아버지인 이희우 씨가 봉평 면장을 지내셨기 때문에 같은 초가집이라도 조금 이 규모가 조금 큽니다. 오는 9월 6일부터 22일까지 17일간 평창 효석문화제가 이효석 문학관을 비롯한 효석 문화마을 일원에서 열립니다. 올가을 메밀꽃 흐드러지게 핀 봉평에서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을 직접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평창군이 민원 처리 기간 단축 정도에 따라 공무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민원 마일리지제를 올 상반기에 운영한 결과 민원 처리 기간 단축률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창군이 생물 다양성과 토종 생태계 보호를 위해 돼지풀과 가시박 등의 생태계 교란종 제거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7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어지며 관내 생태계 교란종 분포 지역 제거와 함께 관리 대장을 작성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평창군이 장마철 벼 병해충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농가 단위로 농약 구입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평창군에서는 방제비 3,800만 원을 들여 농약 구입비의 70%를 농가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농약 구매를 원하는 농가에서는 지역 농협을 찾아 개별로 수령하면 됩니다. 평창군이 정기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고 있는 소외자들의 관리를 위해 오는 10월 말까지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자 전수 확인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관내 8,300여 명의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자를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 등을 파악해 수급 자격을 재산정할 계획입니다. 평창군 미술인협회에서 다문화 가족을 위한 미술 아카데미를 개강해 내년 1월까지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미술을 통해 다문화 가족의 언어적,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이번 주도 주변에 소외된 이웃을 살피고 배려하는 한 주 되시면 좋겠습니다. 햇빛700 평창군정방송 이번 주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